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정확히 또 낱낱이 파헤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시간 코인 마켓워치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어제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와 베스 헤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데요.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 금리 방향성이 잡히고 시장도 이에 따라 움직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이 쥐락펴락하고 있는 코인 시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헤드라인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코인 시장의 이슈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헤드라인입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마지막 잭슨홀 연설을 앞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가 잭슨홀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정치, 금융권의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인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과 SEC 위원장 미셸 보우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와이즈, 코인쉐어즈, 21쉐어즈가 제출한 리플의 XRP ETF 승인 결정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번 연기로 최종 판단은 오는 10월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 CEO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서클 CEO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방문하며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장을 크게 전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 채택을 확대하기 위해 위안화 지원 스테이블 코인 사용 허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 거래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불법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자동차 구매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페라리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고 폭스바겐은 올해 싱가포르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도요타는 차량 소유권을 대체 불가 토큰으로 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모빌리티 금융을 실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계 경제 석학들이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자 지급을 규제해야 하는 근거론 기존 금융 시스템 안전성 유지와 시장의 비효율, 금융 질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 전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 채굴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컴퓨팅 허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라울프는 지난 18일 클라우드 계약 확대로 주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 동안 코인 시장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주요 코인의 흐름과 이슈를 알아보는 코인 딥다이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마다 코인 마켓워치와 함께하는 분이시죠. 한국경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블루밍비트의 이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지금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십니까? 네, 제가 좀 아프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코로나를 정말 대부분 다 안 걸리실 시기에 또 그쵸. 걸려버려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아팠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네. 보통도 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코로나가 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좀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인데 그래도 다시 좀 쾌차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네. 정말 다행이라는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립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서 네. 제가 자리 비우는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그런데 좀 파이팅 넘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들어갔다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확대해서 보면 13일이었죠. 13일 날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28% 상승했고 거래량도 14.81% 들어오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14일이죠. 네, 장대 양봉 옆에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3.27% 하락하고 현재 이렇게 횡보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7% 가까이 일주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의 물가 지표 때문인데요. 네. 이제 14일 기점으로 떨어지시는 걸 방금 보셨을 텐데 네. 지난 14일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이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3.3%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전문가 예상치 2.5%를 굉장히 크게 웃돈 수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 직후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이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돌아섰죠. 네, 게다가 여기에 스코트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보유 전략이 이 압수 자산에 한정된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이 연방 정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기대감에도 굉장히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이 PPI 공개되고 나서 이 9월 50bp 인하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들었고 여기에 또 베센트 재무장관의 발언이 찬물까지 끼얹으면서 비트코인의 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 지금 오늘 밤이죠. 오늘 밤 11시, 한국 시간은 11시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오늘 잭슨홀 미팅. 네, 그렇죠. 네. 오늘 밤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11시에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인데 이제 시장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금리와 관련돼서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또 내놓는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또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제공하게 되면 굉장히 좀 다시 반등하는 움직임을 또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한테 기대하는 게 파월 의장이 철저히 시장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연준 상황만 보면 어제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총재랑 베스 헤메 클리브랜드 총재는 현재 9월 금리에 대해서 의문점이 든다 이렇게 얘기한 반면 그리고 보우먼 이사, 월러 이사는 9월 금리 인하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여기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줄지가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만들지 아니면 안정화시킬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신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첨예하게 갈등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가 최근에 연준 이사 교체 압박까지 넣고 있습니다. 리사 쿡 이사까지 대놓고 사임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준 내부의 인사 변화에 따른 또 금리 기조 변화 가능성도 좀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향후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어서 해당 이슈도 좀 꾸준히 팔로우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사 쿡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이 사법 문제로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렇죠. 리사 쿡 이사가 나 사임 안 할 건데 이게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연방주택청장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꺼내가지고 그걸 또 이제 핑계로 트럼프가 사임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꼬리를 문 건데. 굉장히 버티고 있죠. 그렇죠. 나는 지금 압박에 굴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슈에 따라서 이 이슈가 어떻게 또 나오는 거에 따라서 또 잦은 사임이 아니라 또 해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걸림돌이 되는 거는 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다음은 이더리움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기 20일 날 저희가 강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이게 이더리움이 요즘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변 사람들도 이제 어떤 코인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실제로 이더리움이 굉장히 상승세가 비트코인을 좀 능가하고 있다라는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운데 반등을 6% 이상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반등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더리움이 그 앞전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랑 마찬가지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의 약화로 좀 하락 압력을 받았지만요. 20일 날 반등한 건 이 기관 및 고래의 저가 매수세 덕분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신규 고래들의 유입이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아캄 인텔리전스 데이터를 보면 20일 신규 지갑 2개가 단일 거래에서 약 2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매수했습니다. 이 신규 지갑 2개는 뭐 기관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거래 규모를 좀 보면 기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큰 그 개미는 아니고 이제 기관. 네, 기관으로 지금 시장은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더리움의 하락 흐름을 보였던 지난 10일간 고래들이 매수한 물량만 40만 이더리움에 달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고 또 여기에 이더리움 재무 전략을 채택한 기업들의 보유량이 410만 개를 돌파하면서 전체 공급량의 3.39%에 달한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라는 기업이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매집
매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표가 5%라는데 벌써 이 매집하고 있는 기업들의 공급량의 3.39%를 매집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네.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 일조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정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트마인도 계속해서 사들인다고 했으니까 그쵸. 아마 앞서서 전체 공급량의 3.39%를 지금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또 증가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게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4,18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느냐가 네.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지선이 붕괴를 한다면 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요. 반대로 지금 현물 ETF랑 자금 유입이 굉장히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ETF랑 기업 매집세가 이더리움의 중장기 가격 흐름을 좌우할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4,180달러가 지지선인데 원화로 환산하면 580만 선이라는 점까지 저희가 체킹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92명의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궁금한 코인 있으면 금요일마다 알파스퀘어에서 AI 예측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그리고 6시 20분부터 생방송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애호망님 오셨네요. 애플이 오늘 막차입니다. 이렇게 좀 환경TV에서 많이 나타나시는 분인데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리플의 XRP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확인해 보면 현재 볼리저 밴드 상에서는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넓게 이렇게 퍼졌다가 수렴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박스권 플레이가 예상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리고 안 좋은 점이 여기에서 3달러 선을 좀 지지해야 된다 했는데 현재 2.8달러대 거래되면서 좀 주요 코인 중에서 낙폭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XRP가 지금 한 주 새 거의 10% 가까이 빠졌죠. 네. 굉장히 주요 코인 중에서는 낙폭이 제일 큰데요. 이 주요 코인 중에서 낙폭이 유독 컸던 이유는 바로 대규모 고래 매도 때문입니다. 아이고. 앞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네. 고래의 매집 덕분에 조금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었다면 그렇죠. 반대로 XRP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좀 있었는데요. 네. 지난 10일간 고래들이 매도한 물량만 4억 7천만 XRP, 약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왜 이렇게 판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 공급 압박이 이렇게 워낙 크다 보니까 가격도 힘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공급 압박의 이유는 또 ETF 승인 연장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데 XRP에 정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XRP 현물 ETF가 또 연기가 되긴 했죠. 네. 그래서 이게 연기가 된 게 최종 결론이 나오는 게 10월 달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10월 달이 굉장히 XRP의 중요한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미국 SEC가 연기한 XRP 현물 ETF 승인 심사가 늦어도 10월 말 안에 최종 결론이 납니다. 네. 게다가 동시에 이 비슷한 시기에 발행사 리플의 은행인가 심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은행인가까지 받아낸다면 이 리플은 연방 규제 신탁 은행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데 네. 이게 XRP 가격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이제 XRP 가격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월 안에 이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그리고 또 연방 규제 신탁 은행의 지위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XRP 지금 차트가 아래로 숙인 기영이 차트라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기영이 차트에서 이렇게 쭉 가자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말로만 듣던 그 차트를 저희가 눈으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XRP까지 주요 코인의 이슈와 동향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이번 주 특이점이 온 코인의 흐름과 이슈를 살펴보는 코인 레이더를 통해서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코인 마켓워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로 이번 주 움직임이 특이한 코인을 포착하는 코인 레이더 시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코인을 기자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AI 예측을 한번 해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분도 궁금해하시고 또 기자님도 네. 아주 사랑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좋아하시는, 애정합니다. 애정하는 솔라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찬가지로 13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같이 상승했을 때 종가가 5%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그 이후로 PPI가 공개된 이후로 종가 4.49% 하락하면서 점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볼리저 밴드 안에서는 역시나 지금 박스권 플레이를 하고 있고 RSI 선에서도 과매도권이 아닌 중간 부분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솔라나 이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솔라나 차트를 보면 지금 20일을 기점으로 좀 반등을 해서 180달러 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반등한 데는 이제 20일 날 솔라나가 신규 합의 프로토콜인 이 네. 알펜글로우 도입을 공식화한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알펜글로우가 지난달 솔라나가 발표한 3년 로드맵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이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 솔라나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확정되는 속도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라나가 근데 원래도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더 이거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현재 지금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확정적으로 이제 끝나려면 12.8초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거든요. 네. 그런데 알펜글로우가 적용이 되면 0.15초 만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은 카드 결제를 했을 때 이 결제 완료 문자가 12초 정도 뒤에 날라오는 거예요. 그쵸. 네, 좀 그런데 늦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알펜글로우가 이제 적용이 된다. 그러면 바로 즉시 이 결제 완료 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 기존 블록체인 거래에서의 지연을 확연히 줄이는 기술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실시간 거래를 가능케 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뭐 또 다른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렇죠. 좀 어제였죠. 어제 굉장히 좀 떠들썩한 이슈였는데 바로 21일에는 카니에 웨스트의 밈코인 이지의 출시도 솔라나의 반등을 도왔습니다. 또 다른 솔라나 계열의 밈코인이 출시가 됐군요. 네, 그렇죠. 사실 원래 이 밈코인이요 2월 출시 예정이었는데 연기된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래서 연기된 이후에도 꾸준히 언급이 되면서 좀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는데 이번에 6개월 만에 출시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출시 직후에 솔라나 네트워크의 초당 거래 건수가 사상 처음 2,300건을 돌파하기도 했어요. 와.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다는 걸 좀 증명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 TPS 기록 자체가 이 검증인 투표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사용자 거래 기준으로 집계된 거라서 솔라나가 이 오피셜 트럼프 출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이 네트워크 성능을 크게 개선했음을 보여주는 거라서 더욱더 주목이 됐습니다. 네, 솔라나가 신규 합의 프로토콜인 알펜글로우를 도입한 것과 그리고 신규 밈코인인 카니에 웨스트의 YZY 출시도 솔라나의 반등을 돕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솔라나 지금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모양새인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지금 기술적으로는 175달러가 지금 하방 지지선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좀 추가 하락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어쨌든 현재 180달러 선에 안착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하려면 188달러를 좀 돌파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요. 이걸 돌파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다만 이제 솔라나가 현재 알펜글로우 도입이나 기술적 개선에도 꾸준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기술적 시스템의 도입이라던가 업그레이드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조만간 솔라나와의 그 인터뷰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인터뷰요? 네, 솔라나의 회사와? 그 내부에 있는 분과 우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제가 좀 이제 앞으로의 또 기술적인 그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볼 생각이라 제가 조금 잘 이렇게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게 있을지 한번 잘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저희가? 제가 또 그냥 하고 오면 또 이렇게 저희 기회가 되면 이제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또 가지면 좋을 다음 것 주 같습니다. 금요일 날 혹시 들려주시나요? 아니면 아니요, 한 9월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하고 와서
깜짝 선물로? 네, 선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깜짝 선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라나 기자님의 의견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AI 예측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야, 제발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예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태까지 방송을 쭉 해왔는데 AI가 매수 의견을 낸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사심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솔라나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타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파일코인 또 시청자분께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파일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날 14일이 PPI 역시나 그렇죠. 발표됐을 때죠. 1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RSI 지표상을 봤을 때는 그래도 계속해서 박스권 플레이가 가능하다를 이야기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파일코인 사실 저는 모릅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지금 파일코인이 뭐야? 이렇게 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저장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뭔 말이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저장소를 이 블록체인 위에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나 문서를 이런 클라우드에 올리면 결국에는 그 기업의 서버, 중앙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파일코인은 이런 중앙 서버가 아니라 전 세계의 개인과 기업이 가진 이 남는 하드디스크 공간을 빌려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저장 공간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토큰이 파일코인이고요. 물론 이렇게 저장 공간을 공유하고 토큰을 제공받을 수도 있지만 일반 거래소에서도 직접 매수가 가능합니다. 되게 뭔가 알뜰살뜰한 코인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느낌인 거죠. 에어비앤비에서 방 안 쓰는 방 빌려주고 돈 버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네, 이 에어비앤비 같은 파일코인 전망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잘 운영하는 코인 같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현재 업비트에서 약 3,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3,200원이 지지선이고 또 3,600원이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반등이 있긴 좀 했는데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좀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파일코인의 그 굉장히 장점이 이 클라우드와 같은 블록체인 클라우드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코인 네트워크가 향후 이 기업의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거나 AI 분야에 좀 많이 활용이 된다면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용할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활용처의 확대 여부가 결국에는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기적으로 뭔가 거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조용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파일코인도 한번 AI 예측을 해봐야겠죠. 과연 파일코인도 기장님과 의견이 일치할지. 그래요.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요.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그리고 매도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특수한 움직임을 보인 코인까지 코인 전문 기자 블루밍비트의 이수연 기자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동향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국내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는 핫한 뉴스가 있죠. 지금 서클 CEO가 우리나라를 지금 방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인 이 서클과 국내 4대 은행권들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지 정확하게 날짜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계속 조율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핵심 내용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때 서클과의 미팅이 과연 원화 스테이블
비트코인 도입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국내 은행과 만난다는 거였는데 다음 주로 좀 미뤄졌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의 그 거래소, 거래소. 네, 거래소를 가상자산 거래소를 네. 가장 먼저 만났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권 당국이랑 또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좀 시중 은행들과 만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국 관련한 코인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06분의 시청자분들이 생방송을 함께 해주시는데요. 일단은 참님. 참님은 저랑 좀 그래도 다른 방송에서도 안면이 있는 분이신데 지각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6시 20분부터 하니까요. 5시 반에 오시면 안 됩니다. 6시 20분에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인왕 김남국님께서 리또석 신나는 노래.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네. 리플 XRP에 대한 한이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그쵸.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홀더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리또석이 정말 ETF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은행 인가도 받아서 이번에 진짜 리또석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